안녕하세요. 서민대출금리가 7%를 넘었답니다. 이제 가계대출금리가 올해 들어서 내려가지만 서민대출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점점 서민들의 돈줄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서민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통상적으로 신용도도 좀 낮고 이제 돈도 없고 빚을 막는 그런 되게 씁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앞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이제 부담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참 뭐가 어쩌려나 싶은 거죠.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자가 2% 3%였을 때 빌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5% 되고 6% 되고 또 이제 지금 저 뉴스 제목처럼 7% 되고 8% 되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돼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더욱 안 좋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2024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안 좋고 24년보다 25년이 더 안 좋고 25년보다 26년이 더 최악일 겁니다. 앞으로요 사람들이 집 뜯어먹고 살려고 그래도 집이 안 팔려가지고 어떻게 현금화하지도 못할 거고요. 점점 이제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궁지로 몰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돈도 없는데 중산층들, 서민층들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데도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모험해야 된다고 모험할 거라고 까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코인하고 주식하고 투기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쫓아다니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안 되는 자기 돈 다 날리고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걸 모두 다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몰랐던 거죠. 모르는 겁니다. 다 뺏기고 나면 압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지 않았구나 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되려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지키려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삽니다. 말 조심도 하고 행동 조심하고 좀 언더독으로 좀 수그리며 살라고 하죠. 근데요,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되려 더 도전하고 함부로 돈 빌리고 함부로 모험을 선호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씁니다. 오늘만 사는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못 삽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소액대출이 금리가 이제 늘었죠. 소액대출이 뭡니까? 결국 대출금리 높고 이제 많이 안 빌려주는 이제 그런 대출이겠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신용대출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가계대출금리도 좀 내려가는데 소액대출은 늘어나더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소액대출이라는 게 뭐냐? 신용도가 낮고 금액을 많이 빌릴 수 없는 뭡니까? 신용이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금리에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고 좀 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아니 가진 것들도 없는 가난한 것들이 데려다 돈 열심히 벌려고 하고 저축도 하려고 안간힘을 써야지 왜 저렇게 흥청망청거리고 생각 없이 사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 더 사기를 많이 당하고 더 남들에게 이용을 더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되게 부자가 될 것처럼 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삽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참 뭘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믿어왔던 세상들이 많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제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요. 민영화되고 이제 정부가 국민들 대상으로 앞으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세금을 더 뜯을 국리만 계속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앞으로 더 고려하고 더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치는 겁니다. 정말로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떤 삶이 아마 펼쳐지려나?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아마 엉망될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남의 눈에 보이기에 초라해 보여도 묵묵하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고수입니다. 인생의 고수입니다. 지금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인데 엉망이죠. PF 대출, 브릿지론 앞으로 터질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소 4년 5년간은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는다? 빚 낸다? 웬만하면 빚 안 내는 걸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빚이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요 점점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난립니다. 괜찮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안 괜찮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현실은 그냥 지옥이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도끼 품고 움직이면 된다고 얘기하죠.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극소수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돈에 함몰돼서도 안 되고 돈을 너무 쫓아만 다녀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돈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이 세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 주변 상황들이 엉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 부자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돈을 빌리고 약자들한테 돈을 갚으러 오는 이제 사채꾼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양아치 같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채권자를 매우 악덕으로 보고 채무자를 되게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돈 빌리고 안 갚는 이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고